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버스 운전 자격 시험 요약 및 예상 문제 3회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요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버스 운전면허 취소입니다. 1년간 벌점 누산 점수가 121점 이상이면 취소합니다. 2년간 벌점 누산 점수가 201점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3년간 벌점 누산 점수가 270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1년은 121점, 2년은 201점, 3년은 271점 이상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뺑소니 사망사고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어떻든 뺑소니로 인해서 죽었단 말이죠. 그럴 경우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특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5조의 3에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교통안전교육입니다. 어떤 경우에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느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다시 운전을 하려고 하면, 운전면허를 받으려고 하면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운전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으로서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은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효력정지 처분이 내려졌는데 그것이 면제된 사람으로서 1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를 사상하는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를 일으킨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교통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목적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 확립, 여객의 원활한 수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 공공복리 증진, 네, 큰 덩어리로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질서를 확립하고 원활한 운송을 위해서 또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공공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목적입니다. 다음, 운수 종사자 등이 현황을 통보하는 것인데요. 신규로 채용했거나 퇴직한 운수 종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전월 말일 현재의 운수 종사자 현황은 매월 10일까지, 매월마다 보고하는 월보입니다. 월보고는 그 다음 달 10일입니다. 각 개인이 신규로 채용되었거나 또는 퇴사했다면 그날로부터 7일이지만 운수 종사자가 전달에 25명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달 10일에 그 25명이라는 것을 보고해 줘야 합니다. 시도지사에게요. 다음요.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 요건입니다. 운전 적성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운전 적성 정밀 검사에서는 신규 검사, 특별 검사, 자격 유지 검사가 있습니다. 신규 검사는 새로이 운전을 하려고 하는 사람, 신규로 운전을 하려는 사람이 신규 검사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 검사는 어떤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에 운전 적성 정밀 검사를 다시 받아봐라. 그래가지고 적성 정밀 검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격 유지 검사는 65세 이상이 되면 계속 그 운전할 수 있는 적성이 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고령자들에게 자격 유지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신규 검사, 특별 검사, 자격 유지 검사 기억해 두시고요. 참고로 정기 검사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다음, 처벌의 특례에서 제외되는 것을 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있는데 특례법에 적용이 되면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든가 또는 그 피해자의 상대방에 대한 명시적 처벌 의사를 원치 않는다. 불원의 의사 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특례에서 제외되면요. 보험을 들었다 할지라도 구속됩니다. 그래서 처벌 특례의 제외는 잘 알아둬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제외되느냐?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든가 뺑소니를 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특례법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험을 들었다 할지라도 구속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12가지 사항이 있어요. 여기에 해당이 되면 특례법 적용이 제외됩니다. 첫째가 신호위반. 신호위반에서 사고 냈을 경우에 특례법 적용 안 됩니다. 중앙선 침범, 과속, 시속 20km 이상 과속한 경우죠. 앞지르기 기반급 이것을 어겼다든가, 그 다음에 철길 건너법 사고,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 그 다음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낸 경우, 그리고 화물자동차가 화물이 잘 떨어지지 않도록 꽉 매야 되는데 이걸 허술하게 해갖고 화물이 떨어져서 사고를 냈다. 그러면 특례 제외 대상이 되겠습니다. 특례 제외 대상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입니다. 제1종이든 2종이든 18세 미만은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없죠. 18세 미만은 결격사유입니다. 오토바이는 16세 미만은 결격사유입니다. 그다음에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도 결격사유입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 이것은 일종 대형에 해당되는데요. 55dB 이상이어야 합니다. 55dB 기억해 두시고요. 양쪽 팔에 문제가 있다든가 또는 마약을 한다든가 또 제1종 대형 면허는 19세 미만은 안 됩니다. 일반 1종과 보통은 2종은 18세 미만이지만 1종 대형 면허는 19세 미만이면 안 됩니다. 19세 이상이라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운전 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도 1종 대형은 안 됩니다. 1종 대형이 되려면 19세 이상이어야 하고 운전 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이라야 합니다. 다음 보행자의 보호를 보겠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자동차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서행한다. 잘 보면 서행한다. 이건 무조건 틀린 겁니다. 일시정지해라. 멈춰서서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 가야 합니다. 다음 운수종사자의 교육입니다. 신규교육. 맨 처음 운수종사하려고 하는 때는 신규교육 받죠. 보수교육, 수시교육. 여기에도 정기교육이라는 건 없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정기교육은 없다. 아까 적성검사에서도 정기검사는 없다고 그랬죠. 교육에서도 정기교육은 없습니다. 다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있는 내용인데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자 2명 이상을 냈을 경우에는 자격정지 60일입니다. 사망자 1명에다가 중상자 3명 이상이면 자격정지 50일 이상입니다. 중상자 6명 이상은 자격정지 40일 이상입니다. 그래서 60일은 사망 2명, 자격정지 50일은 사망 1명에 중상자 3명, 자격정지 40일 이상은 중상자만 6명 이상 기억해 주시고요. 특수여객 자동차의 차량을 보겠습니다. 경영, 소형, 중형차는 6년입니다. 대형 버스는 10년입니다. 이 연수가 지나면 대차를 해야죠. 폐차가 아니라 대차죠. 그래서 일단은 뭡니까? 여객 자동차로서는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 소형, 중형은 6년, 대형은 10년이면 대차해야 된다. 차경이었습니다. 다음 여객자동차 운수사법 시행규칙 별표 1을 보겠는데요. 시외 우등고속버스, 시외 고속버스, 시외 고급고속버스는 다 어떤 차라야 되냐면은 총 중량 1톤당 20마력 이상이고 승차 정원은 29인승 이하. 이것이 시외 우등고속버스이고요. 시외 고속버스는 똑같은데 30인 이상이고 시외 고급고속버스는 22인 이상입니다. 특별히 우등고속버스가 20마력 이상의 29인승 이하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1년간 누진 벌점이 몇 점이어야 운전면허가 취소되는가? 1년은 몇 점이죠? 그렇죠. 121점이죠. 2년은
201점이죠. 네. 도로교통법상 1년간 누진 벌점이 121점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교통사고의 용어 중에서 승용차가 도로변, 절벽 또는 교량의 높은 곳에 떨어졌다. 떨어졌다면 추락이겠죠.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고 운전자가 구조 없이 도주하여 뺑소니 사고라고 그랬죠. 뺑소니 사고. 이때 사망했다. 뺑소니 사망 사고입니다. 처벌 기준은요. 무기 또는 몇 년?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5, 7, 9, 11 이렇게 나오면 5년 가장 적은 것이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특별교통 안전 의무 교육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아닌 사람. 어떤 사람이 이걸 받게 되죠? 그렇죠. 효력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받아야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면제되었지만 특별안전교통교육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1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받아야 되고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에 해당해서 음주운전해가지고 효력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정지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 뭔가 지금 잘못해가지고 다 지금 효력정지나 이런 걸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4번은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해서 운전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아니죠. 이미 받은 사람들이 이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죠. 근데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는 아닙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운행 형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운행 형태 이거 항상 나오는 문제니까 그냥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일반형이나 직행형 고속형은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운행 형태로 법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입석형과 좌석형이라는 이런 게 있었죠. 네, 이건 지금 옛날 얘기가 됐죠. 그래서 이런 거라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얘기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서 좌석형. 예. 어쨌든 현재는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운행 형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제정 목적. 질서 확립 맞죠? 여객의 원활한 운송 맞죠? 그렇게 해서 공공복리 증진의 목적으로 한다 맞고요. 교통체계 확립 이건 없습니다. 있는 것 같지만 이거는 법에 있는 거예요. 여객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 확립, 공공복리 증진, 여객의 원활한 수종은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체계 확립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제정 목적으로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운송사업자가 전월 말일 현재 운수종사자 퇴직이나 신규하면 그날로부터 퇴직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 보고하지만 매 월마다 와는 월번은요. 월번은 그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겠죠. 현재 운수종사자가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전적성정밀검사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거 운전적성정밀검사 신규로 하려는 사람 신규검사 받아야 되고요. 뭔가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 어떤 검사를 받아야 되고 자격 유지 그렇죠. 60세 이상이면 계속 운전을 해도 되겠는가 그 유지하기 위해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없는 것은 정기검사라는 건 없다. 운전 적성 정밀검사의 종류에 정기검사는 없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주요 법규 11개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 즉 그것에 해당되면 특례법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 보험을 들었어도 구치소에 수감될 수밖에 없는 것. 그 제외사항입니다. 횡단보도 사고 제외사항이죠. 철길 건널목 사고 특례법 제외사항입니다. 과속 제외사항입니다. 근데 통행 우선순위를 위반하여 운전했다. 긴급자동차에게 길 좀 안 비켜줬다고 해가지고 그것으로서 특례법 제외사항은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중대한 위반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버스 운전 자격시험 필기시험은 총점의 몇 할 이상이어야 합격할 수 있는가? 이것이 작년의 기출문제입니다. 몇 점 이상이라 합격합니까? 그렇죠. 60점 이상이면 합격하죠. 6할입니다.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무엇이라 하느냐? 유상으로 돈 받고 여객 운송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이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운전면허 취득 요령으로 옳은 것은 운전면허 취득 요령입니다. 1종이든 2종이든 보통 면허는 18세 이상이라 해야죠. 근데 18세 미만인 사람은 2종 보통 응시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응시할 수 없습니다. 16세 미만은 원동기 장치한 오토바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고 그랬으니까 틀렸죠. 16세 이상이라 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취득 후 1년 미만인 사람은 대형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형면허를 취득하려면 운전경력 1년 이상이라 해야 한다. 19세 이상이고요. 55데시벨 이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일종 대형면허에 응시할 수 있다. 맞습니다. 알아두십시오. 55데시벨 이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일종 대형면허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앞차의 정당한 급정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급정지, 상당한 급정지도 있고 정당한 급정지도 있죠. 앞차가 급정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 뒷차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급정지를 하는 바람에 내가 이 차를 받았다. 이 차를 받았다. 이 앞차는 그 앞차가 또 어떤 게 있겠죠? 이 앞차가 급정지를 해서 어쩔 수 급정지를 했다든가. 이 문제는 과실비율과 관계가 있어요. 내가 안전거리를 유지했느냐. 자, 신호를 착각해서 앞차가 급정지했다. 이것은 상당한 급정지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당하지는 않아요. 파란불에 지나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빨간불인 줄 알고 급정지를 해버린 바람에 내가 들이받았다. 그러면 완전히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앞차가. 과실 비율이 서로 있게 되겠죠. 그런데 앞차의 교통사고를 보고 이 앞차죠. 이 차의 교통사고를 보고 이 차가 급정지하는 바람에 내가 안전거리 확보를 못하고 들이받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차는요. 정당한 급정지를 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과실 비율이 모두 내가 100%가 아마 될 수도 있겠죠. 자, 앞차의 교통사고를 보고 급정지를 했다. 이것은 정당한 급정지에 해당된다. 전방의 돌발 상황을 보고 앞차가 급정지를 했다. 앞에서 어떤 돌발 상황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앞차가 급정지를 했습니다. 이건 앞차의 정당한 급정지에 해당되겠죠. 앞차가 정지하거나 감속하는 것을 보고 앞차의 앞차가 정지하거나 감속하는 걸 보고 이 차도 급정지했다. 근데 내가 안전거리 확보를 못해서 받았다. 그러면 이 차는 정당한 급정지에 해당되고 나는 과실비율 100% 안고 가겠죠. 자, 그래서 신호를 착각해서 앞차가 급정지했다면 상당한 급정지는 되더라도 정당한 급정지에는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보행자의 보호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다. 안전거리도 수행해야 한다. 맞죠? 차로가 설치되는 도분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나는 경우에 안전한 거리를 두고 맞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다. 횡단보도 통행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내 차는 서행해야 한다? 아니죠. 정지해야 합니다.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틀린 것은 3번입니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 또는 그 부분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수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종류가 아닌 것. 신규교육 맞고 수시교육도 맞고 보수교육도 맞습니다. 교육이 없는 것은 정기교육이라는 교육은 없습니다. 다음 중 중앙선 침범이 적용되는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건 판례로 형성된 것인데요. 정답은 그렇습니다. 비행판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했다. 천천히 가면서도 살짝 브레이크를 밟았더니 비행판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했다. 이걸 가지고 중앙선 침범이라고 즉
특례법 적용 제외 대상인 중앙선 침범이라고 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빗길 과속으로 중앙선 침범, 커브길 과속으로 중앙선 침범, 졸다가 뒤늦게 급제동 중앙선 침범, 이런 건 전부 중앙선 침범에 해당한다. 근데 비행판에 미끄러져 가지고 중앙선을 넘었다. 이것은 중앙선 침범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자 2명 이상, 사망자 2명 이상이면 자격정지 며칠입니까? 60일. 사망자 1명에 중상자 3명이면 50일. 중상자 6명 이상이면 자격정지 40일. 그런데 여기서는 사망자 2명이 나오니까 자격정지 60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량이라는 것. 이 세 가지는 다 몇 년이니까 6년이고, 대형은 10년이죠. 이 차량이 지나면은 일단은 대차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노선을 가지고 뛰는 운송사업입니다. 농어촌 버스도 다 자기 노선이 있죠. 시내버스도 노선이 있고 마을버스도 노선이 있죠. 전세버스는 전세계약 맺고 가자는 대로 가야죠. 이건 노선이 있는 건 아니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시외 우등 고속버스는 고속형에 사용되는 것으로 원동기 출력은 20마력 이상이고 승차 정원은 몇 명이요? 29명이라고 그랬죠? 시외 우등 고속버스니까. 그래서 20마력에 29인승이 되겠습니다. 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